당신은 언제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65세를 넘기면 장수했다고 했지만 이제는 80세, 90세를 넘기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곁에는 95세의 김씨 할머니가 계십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기구로 근력 운동을 하시고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며 재봉틀로 옷을 수선하고 꽃을 가꾸는 일상을 보내십니다. 할머니는 90세가 훌쩍 넘은 나이에도 30년은 더 젊어 보이는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할머니의 60세 된 따님은 오히려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이렇게 다른 노년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그 비결이 60세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80세는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됩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체력은 젊었을 때의 40%까지 떨어지고 회복 능력도 현저히 저하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절망적인 소식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노화는 마치 해가 지평선을 향해 서서히 기울어가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라는 강물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이 변화는 마치 오랜 세월 바위에 새겨진 흔적처럼 우리 몸에 깊이 새겨집니다. 2022년 통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2.7세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명의 연장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내부 장기의 세포 숫자가 감소하게 되며 이는 인체 내부의 기능이 저하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근육량과 체세포량의 감소입니다. 이와 동시에 체내 지방량은 증가하게 되며 성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골밀도가 저하되어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또한 연골에 문제가 생겨 관절염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일상적인 걷기나 계단 오르기와 같은 기본적인 활동에도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감각 기능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40대 이후부터 시력, 청력, 미각, 후각 등 모든 감각이 점진적으로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수정체가 혼탁해져 노인성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청력 저하로 인해 특히 높은 음역대의 소리를 듣기 어려워집니다. 맛을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식사의 즐거움도 조금씩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치 계절이 변화하듯 우리의 몸도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우리의 생활 방식을 조절해 나가는 지혜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되며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에 맞춰 삶의 리듬을 조절해 나갈 때 우리는 더욱 조화롭고 풍요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40대는 마치 한낮에 태양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는 시점과도 같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몸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는 두려워할 일이 아닌 우리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됨을 알리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되는 것은 시각적 변화입니다. 40대 초반부터 시작되는 노화는 마치 오랫동안 사용해온 카메라의 초점이 조금씩 흐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60cm 거리의 사물이 흐릿해지기 시작하고
스마트폰의 작은 글씨를 읽기 위해 팔을 더 멀리 뻗게 됩니다. 이는 수정체의 탄력성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소화 기능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위산 분비가 감소하고 소화 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지면서 이전에는 무심코 먹던 음식들이 이제는 조금씩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늦은 시간의 식사나 과식은 더 큰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제산제의 섭취 빈도가 높아지는 것은 이러한 변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근력의 감소는 더욱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40대부터 매년 약 1%의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단순한 힘의 저하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닙니다. 근육량의 감소는 기초대사량 저하로 이어져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해도 더 쉽게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느끼는 피로감은 이러한 변화의 일상적 신호입니다. 호르몬의 변화도 이 시기에 중요한 특징입니다. 성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면서 다양한 신체적, 정서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기를 맞이하게 되고 남성도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로 인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변화를 넘어서 정체성과 자아상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몸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자아 성찰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빠르고 강한 것만을 추구하던 젊은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천천히 그러나 더 깊이 있게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60세는 마치 깊어가는 겨울과도 같은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 몸은 가장 큰 변화의 문턱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견뎌온 나무가 계절의 변화를 더욱 깊이 느끼듯 우리의 몸도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60세를 기점으로 전체적인 신체 기능이 중년 시절에 비해 30-40%까지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적 감소를 넘어서는 삶의 질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세포 재생력, 즉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40대나 50대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의 회복이 가능했던 것들이 70세 이후에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영구적인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도전은 일상생활의 자립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움직임조차 힘들어질 수 있으며 리모컨을 잡는 것과 같은 소소한 동작에서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시계가 점점 더 섬세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더욱 세심한 주의와 보살핌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절망의 순간이 아닌 새로운 지혜를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 삶의 본질적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빠르고 강한 것만을 추구하던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천천히 그러나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시간 숙성된 와인이 지니는 깊은 향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활력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 속에는 더욱 풍부한 삶의 지혜와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성찰과 이해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물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마치 오랜 세월 바람과 비를 맞으며 형태가 변화하는 바위처럼 우리의 몸도 세월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더 현명하게 노년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지혜의 시작점입니다. 첫째, 시각적 변화는 가장 뚜렷하게 감지되는 신호입니다. 40대 초반부터 시작되는 노화는 단순히 눈의 변화가 아닌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60cm 거리의 사물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어둠 속에서의 적응력이 떨어지며 색채 구분 능력도 서서히 저하됩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카메라의 렌즈가 조금씩 흐려지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둘째, 청각의 변화는 우리의 소통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여성이나 아이들의 높은 목소리를 듣기 어려워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우리의 사회적 관계와 일상적인 소통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셋째, 근력의 감소는 우리 삶의 전반적인 활력에 영향을 줍니다. 4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더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이는 마치 오래 사용한 기계가 점점 더 많은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골격의 변화로 인해 키가 줄어듭니다. 남성은 30세에서 70세 사이에 약 2.5cm, 여성은 5cm까지 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척추 디스크의 수축과 골밀도 감소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섯째, 소화 기능의 변화로 인해 식습관의 조절이 필요해집니다. 위산 분비가 감소하고 소화 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지면서 이전에는 무심코 먹던 음식들도 이제는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합니다. 여섯째, 피부의 변화는 우리 삶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콜라겐의 감소로 인해 주름이 생기고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며 색소 침착이 증가합니다. 이는 마치 오랜 세월을 견뎌온 나무의 나이테와도 같습니다. 일곱째, 면역력의 저하로 인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됩니다. 이는 우리가 더욱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여덟째, 수면 패턴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깊은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잠들기가 어려워지며 자주 깨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 리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깊어가는 가을 하늘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은 색채를 띠게 됩니다.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건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음의 정원을 가꾸고 영혼의 깊이를 더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해가는 총체적인 여정입니다. 첫째, 우리는 신체적 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오랜 세월 자신의 정원을 돌보는 정원사의 마음가짐과 같습니다. 매일의 걷기 운동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자신과의 대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근력 운동은 우리 몸의 기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유연성 운동은 삶의 유연함을 키워줍니다. 둘째, 영양의 균형은 건강한 노후의 필수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섬세한 영양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닌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하고 채워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일과 채소의 다양한 색깔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의 다양성을 상징합니다. 셋째, 정신적 건강은 육체적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독서, 명상, 음악 감상과 같은 활동은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는 마치 깊은 우물에서 맑은 물을 길어 올리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풍요로워질수록 외부의 변화에도 더욱 단단히 맞설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의 질적 향상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적은 수의, 그러나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는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한 와인이 깊은 향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우정과 사랑은 나이 들수록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우리의 호기심과 성장 가능성에는 끝이 없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은 우리의 뇌를 젊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러한 실천 방안들은 단순한 지침이 아닌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며 이는 우리가 삶의 황금기를 더욱 풍요롭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70대는 마치 풍성한 가을 수확기와도 같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은퇴하고 쉬는 때가 아닌 우리의 내면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70대의 자기개발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다른 더욱 깊이 있는 의미를 지닙니다. 85세의 지닌 어르신의 말씀처럼 70대는 받아들이는 공부가 아닌 배워온 것들을 쏟아내는 시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닌
삶의 지혜가 무르익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마치 오랜 시간 숙성된 와인이 깊은 향을 내듯 우리의 경험과 지혜도 이 시기에 가장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70대의 학습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시기에 익숙해진 것들은 80대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지만 70대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은둔하게 되면 80대에는 거의 모든 것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돌보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지만 방치하면 잡초만 무성해질 것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퇴행성 질환과 같은 신체적 도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망의 순간이 아닌 우리의 몸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70년 동안 우리를 지켜준 몸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앞으로의 시간을 더욱 현명하게 보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기 개발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더욱 깊어지고 마음이 더욱 너그러워지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해가는 여정입니다. 70대는 이러한 내면의 성장이 가장 아름답게 꽃피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70대가 개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선택과 노력이 80대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자기 개발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도 우리의 존재는 마치 숲속의 오래된 나무처럼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82세의 용달 트럭 기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깊은 통찰을 전해줍니다. 그분은 50kg 넘는 짐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들어올리며 전국을 다니며 장작을 배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 노동이 아닌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입니다. 의미 있는 활동을 유지한다는 것은 마치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멈추면 고이게 되고 흐르면 생명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80세의 고용 상한을 폐지하고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이로운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본 뒤서 있다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일지 모르지만 이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관성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 의미 있는 활동을 포함시키는 것은 생명력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의미 있는 활동이 반드시 경제적 가치와 연결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손주의 머리를 매만지는 할머니의 손길,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작은 정원을 가꾸는 일상적 행위들 모두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활동들입니다. 일본의 한 노인분이 일주일에 4일, 하루 5시간의 근무로 얻는 125만 원의 수입보다 더 값진 것은 그 활동을 통해 얻는 사회적 소속감과 자존감입니다. 이는 단순한 노동이 아닌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활동의 유지는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자연스러운 운동이 됩니다. 마치 흐르는 물이 썩지 않듯이 움직임이 있는 삶은 생명력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인생의 깊은 지평에서 나이 듦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마치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때로는 현실을 흐리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늙는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시간 거꾸로 돌리기 실험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7살 차이 나는 자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이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니는 7살이 더 많음에도 자전거를 타고 활기찬 삶을 살았지만 동생은 기운 없이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차이가 아닌 마음가짐의 차이가 만들어낸 인생의 깊은 결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나이에 따른 사회적 시계를 중시합니다. 20대의 취업, 30대의 결혼, 40대의 내 집 마련과 같은 이정표들이 우리의 삶을 규정짓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표는 때로는 우리의 진정한 성장과 발견을 제한하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노화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마치 오랫동안 쓰고 있던 색안경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세상의 진정한 색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늘 먹던 음식, 항상 가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는 것. 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닌 우리 삶의 지평을 넓히는 여정입니다. 긍정적 사고는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깊은 지혜입니다. 마치 겨울나무가 봄을 기다리며 자신의 내면에 새로운 생명력을 준비하듯 우리도 나이 들의 과정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시간 침묵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통념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는 진정한 해방이며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치매는 마치 안개 낀 산길과도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두렵고 불안하지만 이를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우리는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곧 치매 100만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은 깊습니다. 2020년의 한 설문조사에서 5060 세대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치매가 단순한 질병을 넘어서 우리의 정체성과 관계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현실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85세 이상 노인의 둘 중 한 명이 치매를 경험한다는 통계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치매 환자가 되거나 치매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인생이라는 강을 함께 건너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치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입니다. 치매는 더 이상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질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마치 깊은 밤하늘의 별들처럼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준비는 단순한 예방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치매라는 도전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가 발견해야 할 깊은 지혜일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며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마치 오랜 세월 바람과 비를 견뎌낸 나무처럼 우리의 삶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은 지혜의 나이테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년이란 단순히 시간의 누적이 아닌 우리 영혼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소중한 여정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마치 등불과도 같아서 앞으로의 길을 밝혀주는 작은 빛이 되리라 믿습니다. 인생의 사계절 중 가을과 겨울을 맞이하는 시기에 우리는 더욱 깊은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화려함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더욱 깊은 지혜와 평온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마치 저녁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색채를 보여주듯이 우리의 노년도 인생에서 가장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욱 선명한 자신의 목소리를 발견하게 되고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욱 충만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지만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통찰이 이 채널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의 이야기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